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최현준 전 북한인민해방전선 국장을 어렵게 초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권, 경제, 사회 문제로 시급한 북한의 현황, 김정은 체제 북한의 붕괴 가능성, 그리고 최 전 국장의 탈북 인생 스토리, 가슴을 울리는 최 국장과 북한의 이야기,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12년 여름에 시카고를 방문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예, 시카고 도착하는 순간, 저는 이때까지 북한에 있을 때부터 미국을 하게 되면 고층 빌딩들, 뻔한 이런 도시를 생각했는데, 시카고가 아늑한 도시가 정말 제가 그리던 이런 그 이상형의 이런 그 도시 같습니다. 네, 이 시카고가 깨끗하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라인이 멋있고 예, 예. 또 아늑하고 점잖은 것이 예. 매력입니다. 예.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이번 찾으셨나요? 예, 이번에 1천만 사단법인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에서 이상철 위원장님이야 임원단이 미국의 각 지회들을 순방하는 자로 같이 저게 동행해서 각 지회들을 돌면서 제가 1천만 이상가족 지회들의 회원들이 아직 북한의 실상을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지 이런 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려 찾아들었습니다. 네, 현재 통일미래연대 회장으로 계신데 이 단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네, 단체 소개 바랍니다. 예, 우리 통일미래연대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 현재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이런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디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단체를 조직한 게 처음에는 축구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새로운 이런 문화와 이런 경제 상황에 참 정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청년들을 보게 되면 19살부터 26살까지 거의 한 90%가 다 고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굶어 죽고 혼자서 진짜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 방랑하다가 중국으로 또 탈북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또 한 3, 4년씩 또 이 공안들 피해서 방황하면서 이런 방랑아 유랑 의식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다 혼자 들어 혈을 다 혼자 들은 그 고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고아들이 남한에 와서 누구 일가 친척 형제분들이 도움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하나씩 받지만은 저녁 시간에 주말에 명절날 이런 설날 이런 때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움 이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마음을 다독여주고 또 이런 청년들은 남한에 와서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새로운 그 환경에 접하니까 참으로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협회 회원들 속에 청년들 속에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균관대, 이런 그 연세대, 그다음에 건대, 국민대 대학생들이 12명 있는데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힘들거든요. 생활이.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 달에 40만씩 나오는데 이 40만 받아가지고 한 달 아파트 임대료 20만씩 나가고 각종 세금 다 물고 나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집이 진짜 한 100km, 100리 거리를 교통비 없어 걸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네. 또 학교 공부하면서도 북한에서부터 이런 기초 지식이 없다 나니까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하거든요. 또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다 나니까 북한에서는 영어를 많이 접하지 못하다 나니까 외래어 공부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많고 그래서 미처 등록금도 받지 못하고 또 학비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이들이 도중에 자기 전도를 포기하고 이런 타락기로 떨어지고 이런 청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같이 우리가 어깨 겹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 서로 도와주면서 진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 미래인 통일 대비시 진짜 미래 인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이나 누가 관심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개인적인 바람에서도 이 청년들을 잘 키워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시 통일 자금도 돈도 필요하겠지만은 북한을 재건하려면 북한을 끌 수 있는 이런 사람, 인재들이 적극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인재들은 누구겠는가? 북한의 고향 땅을 두고 자기 부모 형제들 둔 이런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남한의 자유민주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분들을 동화시키고 그분들을 우리 한국 재건 사업에 이끌 이런 인재들이 이 청소년들이거든요. 이 청소년들을 의식을 계도해주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남한사에 와서 전혀 의식 계도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생업에 빠져서 자기 정체성도 잃고 고향 땅을 찾겠다는 이런 정신이 잃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의식도 계도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 대비시 미래 세대로 미래 지도자를 꾸리게 한 이런 차원에서 통일미래연대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 시카고 지역에서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네.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네. 열렸는데 이 김정은 정권 체제와 함께 지금 급변한 북한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 최현준 회장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 네. 현재 북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 저는 많은 우리 세계 정치계에서나 언론계에서 북한의 김정일이가 사망 이후에 북한이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연 저 나라가 오래 가겠냐, 인차 변화하지 않겠냐, 혹시 붕괴되지 않겠냐 이러 우려하는 목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북한 정권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대해서 1세, 2세, 3세들이 자기의 측근 세력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2세, 3세들이 이제 들어가서 군부나 보위부나 이런 보안기관까지 다 들어가 앉았기 때문에 그 측근 세력, 말하자면 이런 자네의 그 집권 세력들은 그 정권을 유지해야 자기네 안락한 생활과 자기네 그 전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 저 정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이 변화되려면 경제와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개혁을 하게 되면 자기네 특권층들 지난 시기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그러한 그 굶주리며 수백만을 굶어 죽었는데 그러한 죄가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은 이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저도 비록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올라섰지만은 그 뒤에는 장성택이, 김경희, 또 최령의 이런 측근 세력들이 집단 제 체제로 북한 정권은 그저 가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일각에서 바라보는 쿠데타의 가능성도 낮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저는 쿠데타나 시민 민주화 봉기는 북한 실정에서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왜 이런 생각하나 북한에는 사중 감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그러니까 경찰 쪽에 그다음에 당, 민간 인민반, 근로단체 이런 사중 감시가 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이 4명당 하나는 정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쿠데타나 시민 민주화 봉기를 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의기투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북한 사회라는 거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이런 그 세뇌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반정부 이런 시타를 꾸밀 수 있는 이런 그 의기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선 첫째 요인이 그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나 시민 봉기를 하면 어느 한 이러한 의기투합된 세력들이 직결해서 집단적인 행동 돌발적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여행의 자유가 없고 또 특히 그런 봉기하려면 평양시에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지방 도시보다도 평양시에는 우리 들어가면서 네 개 이런 검문 초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증명서를 떼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행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게 불리하고 세 번째는 통신 수단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우리 이런 세계 다른 나라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고 통신을 하고 서로 이렇게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연락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네 번째는 우리 지난 시기 세계 중동이나 리비아 이런 사태에서 아예 이런 시민 봉기를 했지만은 그 봉기 때 저도 잘 관찰해 보면서 제가 이런 결론 내린 거는 그 봉기를 보게 되면 우리 미국의 주도한 나토나 유럽의 이런 연합군이 기본 정부군의 대공권, 재건권 이거 다 제압시켜주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무기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군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군도 재래식 자동 소총을 들고 반정부군도 역시 같은 재래식 그 소총을 들고 싸우니까 싸움이 되거든요. 이건. 그러나 만약 북한에서 어느 한 군부 집단이 쿠데타를 이뤘다 하는 경우 과연 미국이나 동유럽 이런 그 연합국이 북한의 이런 정부군을 과연 진압해 줄 수 있냐. 이건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진압을 못 해주거든요. 이거는. 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쿠데타 집단이 이런 그런 거 일려고 해도 뒤에 자기네 지지 세력, 지원 세력 이런 세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그 쿠데타 배짱을 내질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 네 가지 조건에서 북한에서는 시민보호나 쿠데타는 저는 절대 일 수 없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부의 간부가 항명을 한다거나 또 정치적인 다른 색깔을 띠고 또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예, 북한의 말하자면 북한의 군부 이런 명령 지휘 체계는 다른 이런 그 국가들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사 지휘 체계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다 일적인 군사 편제를 내려왔지만 북한은 당 체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 군사, 보위부 이렇게 체계되기 때문에 지휘관이 군사명이 일단 한번 내리려면 군사령관 내리려면 군단의 군단 정치원 당비서거든요. 당비서와 또 보위부와 같이 합의체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휘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부대를 유동시키거나 전투에 진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북한에서는 어느 특정 군부 이런 한 사람이 자기 군단 사단을 이런 무력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인권 상태 그리고 또 식량, 이런 경제 상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당시 북에 계셨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저도 북한에서는 고위직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유적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저도 실제 제 직업상 많은 주민들 쪽 깊이 들어가서 동향도 파악하고 이렇게 요하는 일도 해보면서 저도 인간이니까 참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보게 되면 야 이분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진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냐. 제가 북한에 살면서도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북한 일반 주민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에는 배급제가 돼 있고 주민들이 배급을 타먹 생활하는데 북한의 배급 타먹는 세력들은 북한 군부나 보위부나 그다음에 보안성, 대남 연락소 이 말하자면 북한의 그 이런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부 세력 이런 측근 세력들한테 그게 건 600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급을 줘도 일반 주민들은 이제는 배급이라는 의미가 다 없어졌거든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두가 다 이제 시장에 근거해서 맞아 가정 주부들이 나가서 하루 나가서 죽벌이. 그러니까 평균 우리 취하층 사람들의 생활은 하루 죽 한 끼 먹고 사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파도 치료받을 병원은 돼 있지만 병원에 의약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국제사에서 북한에 의약품도 보내고 영양가루도 보낸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의약품들의 영양가루 가고 뭐 한다 해도 그게 주민들한테 저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겪었지만은 특히 우리 남한 정부에서 우리 97년도, 98년도부터 북한 정부가 2000년대 초부터 많이 지원해 줬는데 제가 알기에는 근 22조 달러라고 전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왔어도 북한 주민들은 실제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도 군 생활 그때 만 10년 그때 전연에서 하면서
남한에서 보내준 쌀을 다 먹으면서도 실제 그게 우리 국제사회 그때 미국에서 유엔 차원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북한 군에 있을 때가 많이 받지만 USA라고 해서 이런 옥스퍼드도 받고 대한민국 접사라는 쌀퍼드 받지만 이게 몽땅 다 군부로 들어왔거든요. 군부 들어와도 우리 군들 자체도 이게 미국이나 이런 유엔의 인권 차원에 또 대한민국의 이런 그 국민들이 진짜 우리 북한이 같은 동포로서 이런 임적 차원에서 보낸 쌀로 알고 받아먹은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는 그거를 맞은 김정일이 외교적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맞은 남한의 이런 그 정부에서 그 김정일 정권이 갖다 바친 진상품식으로 이렇게 선전했으니까 우리 군인들은 북한이라는 건 외부 정세가 일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권에서 하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외부 정세 일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그저 들을 뿐이죠. 아, 그저 이렇게 해서 먹느나 우리가 했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왜 영양가루 소리 하는가 제가 2002년도에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2월 16일 맞으니까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인데 맞으면서 우리 전년 일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대에서 나가 보니까 분유입니다. 분유. 우리 북한에서는 분유라고 말하지 않고 우유가루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그걸 5kg, 10kg짜리 봉지 이렇게 포장된 거를 그 선물 전달시로 하더라고요. 장군 김정일이 이렇게 군인들에게 준 이런 선물이다 해서 전달시켰는데 그거 제가 받아서 진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유를 먹어보지 못하니까 영 맛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설탕을 2숟갈 풀어서 먹으니까 참 맛있던데 그걸 저희 군인들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남한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접사사에서 북한의 영유아 또 이런 유엔의 이거 접사사들에서 그 북한의 영유아들한테 보낸 분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굶어 죽어서 나가는 영유아들한테 보낸 분유까지도 김정일이가 자기 명의로 군인들에게 이렇게 다 공급을 하는데 과연 쌀이나 옥수수나 의약품이 간들 그게 일반 주민들에게 가겠나? 가지 않는다. 저도 물론 북한에 부모 형제가 다 있고 내 일가 친척들이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간다면 제 부모 친척 제 형제들한테 간다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반대하겠나? 그래서 지금 현실정에서 북한 정권이 그런 걸 보내야 새롭게 지금 들어선 김정은 정권 이제 막바지에 섰습니다. 이 정권을 도와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북한 체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 체제. 네, 제가 북한을 뜰 때 탈북을 하면서 저는 10년을 봤습니다. 이 정권이 10년이면 10년 이상 못 간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는 김정일이 살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도 전망하기는 김정일이 병안도 제가 타산을 했고 김정일이는 앞으로 3년 이상 많아서 5년 이상 못 산다 생각했는데 제 그 예측이 딱 맞았거든요. 3년 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김정은 정권 들어섰는데 나이가 어리다 김정은 정권 오래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리더십이 없거나 통솔력이 없거나 뭐 이래서 받았고 물론 그것도 부족하겠지만은 북한 현 구성 상태에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활 옛날부터 우리 민심을 떠난 정권은 오래 못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믿질 않습니다. 우리 뭐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산주의 구호가 인민들에게 입 앞에 고깃국을 먹이고 뭐 기아집에 사는 게 뭐 공산주의 최고의 목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60년이 되도록 아직 북한 주민들은 입 앞에 고깃국을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너무 이젠 그 속단하니까 이제는 반세기를 넘게 속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때까지 갔어요.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이제는 말하는 게 이젠 더는 믿지 못하겠다. 이젠 전쟁이 일어나든 나라가 망하든 빨리 개혁 개방을 하든 빨리 변화 가져간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이런 그 마음적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때 맞은 북한 정부로 맞은 무슨 지원을 주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민주주의, 자유 이런 의식 궤도를 빨리 심어주는 게 북한 정권을 빨리 붕괴시켜주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왜? 북한 주민들은 실제 저도 그 사회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인간에게 어떠한 인권이 있는지 이걸 몰랐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 언어 자체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고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인권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면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언어 자체 쓰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진짜 북한 주민들 의식을 개도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런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에서 알게 되면 북한 정권에 스스로 등을 돌리다. 지금 등을 절반 돌린 상태인데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 일명 제가 비유해서 말하지만 북한은 사상이 대국이 아닙니까? 일명 세뇌 교육을 줬기 때문에 사상은 아주 강한 나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일명 거목 사상이 큰 거목이라 보면 위에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큰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아름드리 거목도 밑뿌리를 두쳐내면 뿌리를 두쳐낸 나무는 큰 거목도 넘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럼 북한 정권이 현 밑뿌리 누가 주민들이거든요. 이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등을 돌리면 북한 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절반 지금 마음 돌고 등을 돌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의식개돌 시켜주면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냐.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극대로 갈대로 갔는데 이 주민들한테 빨리 이런 의식개돌 주고 민주 이런 영향을 줘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정권 등을 돌리게 하는 게 제일 북한 정권을 보면서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마 국제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을 적극 알리고 특히 저도 이번에 일체만 이산가족위원회 그 이상철 위원장님도 같이 오셨지만은 우리 일체만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북한의 인권상이라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이슈하고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북한의 인권상에도 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 이 상에 대해 알리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 아직도 북한에 살면서도 제 나라가 제일 좋을 줄 알거든요. 딱 정세를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정보를.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자꾸 주의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진행해서 북한 주민들 의식 개도시키는 게 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때부터 있어서 김정일 때까지 거지고 있었지만은 김정일이 이런 그 여자 스캔들 이거 한마디 비판했다고 그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가 탄강으로 추방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인데 북한 정권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제 생애는 글쎄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자식들이 걱정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 미래가 걱정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달려려면 가야 되겠다. 도강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약할 수 없는 길이라 가다가 저 같은 직급에서는 탈북을 하다 잡히는 게 무조건 총살이거든요. 저는 두만강가에 들어서서 정말 두만강 얼음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야, 과연 내가 고향 땅 등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옳은 결심을 하는 거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진짜 숨어 살면서 진짜 벌레만도 생활한 거죠. 그래서 먹고 얻으려고 날이 얻어줘야 그래서 주민부락에 나와서 옥수 한 송이라도 얻어가지고 또 급히 뛰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죽는 건 걱정 안 했습니다. 솔직히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매일 시각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제 대통령을 총알대를 보지 못해도 제가 현재 데려온 우리 탈북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제 아마 능력이 되는 것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진짜 통일의 인재들로 키워서 앞으로 제가 못 가도 이 청년들이 대신 북한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북한 고향 땅을 우리 자유민주제도를 꾸릴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데 저는 제 남은 여생을 다하려고 저는 한인문화회관의 개관